이런 빌더가 짓는 것은 피하세요라고 제가 빌더 이름까지 직접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절대 미국에서 사면 안 되는 집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실 때 본인들만의 살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이유들은 다양하시니까 제가 접어두고, 다만 이런 집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와이프가 사지 말라고 하는 집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서 가격이 올라도 욕먹고 떨어지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사지 말라고 하는 집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이제 부부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의사결정권은 대부분 다 와이프님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서로 간에 존중해 주시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완전히 되지 않은 집은 주택 구입을 잠시 홀드하시고 조율이 다 되시면은 그때 구입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몰드. 바로 곰팡이 이슈가 있는 곳들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이 곰팡이는 주로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물이 똑똑똑 혹은 습기가 차고 있다가 뭐 짧은 시간에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습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자라면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곰팡이로 인해서 집을 팔고 나서 수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몰라서 노티스를 못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알고서도 또 못 해주는 경우는 더욱더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인스펙션을 할 때 꼼꼼히 볼 텐데, 특히 이제 벽과 벽 사이에 이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모이스처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딱 모이스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숫자로도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뭔가 좀 몰드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인슈어런스 보면은 이 집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이 들어간 경우, 몰드에 있어서 클레임이 들어갔다, 워러 데미지가 있어서 클레임 들어갔다,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야 될 집, 혹은 다 고친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당하게 셀러한테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 고쳐진 집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몰드, 이 곰팡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범죄율이 높은 곳. 누구나 범죄율이 높은 곳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 곳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겠죠. 근데 이것을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본인도 뭐 원치는 않지만 이제 범죄율이 높은 곳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사실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범죄율이 높은 곳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범죄율이 높은 곳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포기할 곳들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뭐 상업시설에 가까운 곳, 학군이 뭐 좋은 곳, 뭐 학교 걸어갈 수 있는 곳, 뭐 등등이 있었을 때 이 범죄율 관련해서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범죄율 높은 곳은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곳은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빌더의 평이 좋지 않은 곳. 이 새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어진 지 몇 년 된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빌더들,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콘도 같은 경우는 빌더의 워런티가 10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제 1년이죠. 그만큼 빌더가
워런티를 해주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그 이후에 이슈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진다? 네, 오너들이 책임을 지셔야겠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 제가 이런 것도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빌더가 짓는 것은 피하세요라고 제가 빌더 이름까지 직접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좋은 빌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빌더들이 있다. 근데 이 좋은 빌더와 아닌 빌더는 단순히 플로어 플랜이 좋다, 안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쓰이는 자재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내가 집이 산지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창틀이 뒤틀리고 그리고 이 문이 열고 닫을 때 잘 안 닫히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화자가 많느냐 적느냐 빌더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이 빌더는 대체적으로 평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절대 금지. 오늘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요. 무조건 와이프님 말씀 들으십시오. 네,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와이프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듣는다. 라는 것을 필두로 두 번째, 몰드 있는 곳 피하세요. 범죄율 높은 곳 피하세요. 빌더, 평 안 좋은 곳 피하십시오. 이것만 하시더라도 나중에 주택 매도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꿀. 자, 오늘의 꿀팁. 제가 오늘 주제를 미국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4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런 집들은 사라. 뭐 좋은 컨디션의 집들 많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게 시세 대비 낮은 것들 사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왜 내가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마인드셋,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집을 살 때 금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집을 살 때는 이 마인드셋과 행동,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오집스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